이거? 아니 그게 책상일 수도 있고 많이 오래했지만 이거 색깔이 이 색깔 좀 기대된다. 오, 안 보인다. 이거 보이세요? 그다음서 요새 좀 잘 안 지워지는 것 같아. 지금 딱 적어봤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하브로머가 제일 지워지는 건 하버로머가 제일 잘 지워져요. 맞아. 그래서 하브로머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팀장님 하브로머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프. 일단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변수라는 거를 배우는데 이제 그 변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가져온 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는 수인데 이제 계속 바뀌는 수여서 얘가 x, y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 y가 일정 값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x, y에다가 우리가 x에 예를 들어 2를 넣으면 y가 3이 나오고 x에 4를 넣으면 y가 5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x가 변함에 따라서 y도 같이 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의 관계에 따라서 계속 변하겠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거 이제 동그라미랑 세모로 해서 만약에 얘가 관계식이 세모는 동그라미 더하기 1 이라는 규칙이 있다면 우리가 세모가 1일 때, 동그라미가 1일 때에는 세모가 2가 되고 동그라미가 2일 때에는 세모가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보다 하나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규칙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규칙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거를 규칙과 대응 때 배웠을 거예요. 기억이 나세요? 너무 옛날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옛날에 동그라미 세모로 배웠던 거를 이제 우리가 x랑 y로 바꿔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y가 같이 변하게 돼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건데 그래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증가하는 그래프가 있고요. 감소하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곡선 두 개 보이시죠? 우리가 항상 여기서 x는 가로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수직선이라는 애를 배웠어요. 수직선이라는 애를 배웠을 때 우리는 여기서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x가 점점 커진다는 것은 x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Y축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Y축은 세로로 되어 있어서 위로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는 너무 얇은데? 이거 보라색으로 그릴게요. 보라색 안에 뚱뚱한 거 쓰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릴게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는데 이 올라가는 그래프는 의미하는 게 x가 점점 커지고 있죠. 왜냐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동시에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건 x값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가 점점 위로 가고 있으니까 얘 y값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둘 다 증가하고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는 증가하고 있다,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옆에 있는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을 한번 보면 얘는 처음에 높은 애로 시작해서 점점 쭉 떨어지는 그래프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것은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x가 분명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y는 얘가 대략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y값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x는 계속 증가한다라는 가정하에 y의 변화를 보게 되는데 y가 같이 올라가고 있으면, 커지고 있으면 그걸 증가한다라고 하고요. y가 점점 내려가고 있으면 그걸 감소한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근데 뭐 과학 시간에도 막 하지 않나? 이렇게 광합성에서 이걸 배워요? 그 약간 이렇게 물을 끓이면 끓일수록 이렇게 올라가고 약간 그런 거 그래프 같은 거 막 나오게 되는데 아직 안 했나 봐요? 네. 중인이라고. 제가 과학은 또 교육 과정을 몰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면은 그 어떤 차가 이제 1초마다 점을 똑똑똑 찍는 장난감 차가 있는데 그걸 이제 속도가 느릴 때는 똑똑똑 이렇게 찍히다가 이제 속도가 빨라지면 똑똑똑똑 이렇게 찍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나중에 하나 봐요. 중2 때 하나 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이제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얘가 훅 이렇게 올라가고 속도가 느려지면 얘가 좀 이런 것도 있어요. 빨라지다가 유지하다가 좀 더 다시 느려지다가 멈추는 그런 그래프도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으면 증가하고 있는 거고 오른쪽 아래를 내려가고 있으면 감소하고 있는 건데 이 2번에 있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얘가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예요. 즉 얘가 속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속력이 여기서 얘도 증가하는 거고 얘도 증가하는 거는 맞아.
근데 지금 어떤 모양이냐면 얘는 위쪽으로 좀 뚱뚱하고요. 얘는 좀 아래쪽으로 뚱뚱해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얘가 그러면 속도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훅 올라가요. 속도의 변화가 조금 빨라지고 있긴 한데 조금 미세하게 빨라지고 있을수록 이렇게 서서히 빨라지고 있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보면 얘는 초반에 갑자기 훅 올라갔어. 그래서 얘는 처음에 처음에 엄청 빨리 가다가 갑자기 점점 천천히 가고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얘도 똑같은데 얘는 이제 이동 거리랑 시간으로 얘가 예시가 나와 있는 거라서 이거 이따가 더 많은 예시를 제가 봐드릴게요. 얘는 지금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좀 빠르고 어디 느리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일정한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이요? 주식은 이렇게 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식은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되려 천천히 증가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훅 올라간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모양이 항상 직선은 아니라는 거. 근데 직선으로 나오는 거를 우리가 이 뒤에서 정비례로 배우게 되긴 하겠죠. 그런 그래프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는 거를 배우면 나중에 여러분 분명히 과학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성능 문제에서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주식입니다. 자네 나중에 주식하겠는데 고등학생에서 주식하는 거 아니야? 워런 버핏. 그 주식에다가 워런 100만 원 버핏. 넣어놨어. 이렇게. 워런 버핏. 이거 떡락한다. 저는데 떡락하는 거예요. 떡락하긴 했는데 이거 주식은 아니고요. 이제 사연이가 같이 한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시간이 점점 가요. 그럼 우리가 열기구가 항상 올라가기만 하면 절대 못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 순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는 얘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열기구가 처음에 이제 나 올라갑니다 해서 이제 열기구가 일정 속도로 계속 쭉 높이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여기서 잠깐 멈췄나봐. 열기구를 더 올리지 않고 여기가 잠깐 멈춰서 좀 구경하다가 더 높이 가볼까? 하고서 여기를 다시 올려요. 근데 일정 속도로 올라가. 그래서 높은 데까지 가서 또 이제 구경을 했나봐요. 그리고 이제 집 가야겠다 하고서 일정 속도로 쭉 내려온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걸 해석한 상태에서 문제를 볼게요. 자, 출발한 지 10분 후라고 했는데 10분 후는 여기에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해달라 했는데 우리가 10분이 지났을 때는 50m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50m에 있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 축소 조금만 할게요. 너무 축소하긴 했는데 축소해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지면으로부터의 최고 높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얘는 제일 높을 때가 몇 미터야? 200m가 제일 높죠. 200m에서 구경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높은 건 200m.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얘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걸린 시간인데 그거는 슬슬 집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50분부터 쭉 내려왔으니까 10분밖에 안 걸렸죠. 그래서 우리가 10분이 걸렸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이거는 한번 빈칸 채워보세요. 이거 빈칸만 채우면 되거든요. 채워본 다음에 제가 설명할게요. 한번 각자 채워보고 나서 설명을 들어봅시다. 쉽네. 이렇게. 넘기면 안 되나요? 그러면 자기네 자, 그래서 물을 채우기 시작한 지 일정하게 증가한 순간을 보면 처음에는 일정하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10분에 60cm가 될 때까지는 일정하게 증가를 했죠. 그래서 얘가 10분까지는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근데 얘가 10분부터 20분까지는 어땠냐면 물의 높이에 변화가 없어요. 높이의 변화가 없어서 얼마를 일정하느냐? 60으로 일정하죠. 그래서 60cm로 일정하죠. 그 다음에 20분부터 30분까지라고 그랬는데 그때 얘가 이렇게 생겼죠. 아까 내가 이거 어떤 느낌이라고 그랬냐면 얘는 처음에는 천천히 증가하다가 갑자기 빠르게 증가하는 그런 애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는 증가를 넣어주시면 돼요. 증가.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 대표 문제에서 그래프 해석하는 거 조금 더 자세히 다룰게요. 자, 147쪽에 질문 있는 사람? 네? 147쪽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복습형으로 한 개씩만 풀면 될까요? 이건 고쳐도 모르겠다. 아니면 이제
아예 숙제할 때 이건 좀 헷갈렸다? 이런 거 있어도 되고. 솔직히 너무 힘들어. 오늘 아침에는 전화가 와서 깼거든요. 지금 우리 엄마가 사정상 지금 잠깐 다른 지역 가 있어가지고 집에 오빠랑 나밖에 없는데 내가 못 일어났을까봐 맨날 엄마가 깨워주거든요. 근데 못 일어났을까봐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아침 11시. 그래서 내가 그때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와서 여보세요 이거 받았는데 좀 나아졌어요. 다행이다. 오늘 저 목소리 안 나왔으면 여러분 문제만 주고 나서 풀 뻔했어요. 다행. 자, 304번을 저랑 같이 볼게요, 그러면. 자, 같은 거리에 있는 점 C의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려고 했는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가운데라고도 해도 되고, 둘의 사이에 딱 가운데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배우기는 하는데, 중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보다 일정 거리에 있는다는 건 얘보다 왼쪽이면 당연히 얘랑 가까워요. 근데 3보다 오른쪽이면 당연히 3이랑 가까워요. 그럼 둘에서 똑같은 거리에 있을 수 있으려면 마이너스 5와 3 사이에 딱 가운데 지점이어야 똑같은 거리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가운데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마이너스 5부터 3까지의 거리가 8이기 때문에 8의 절반이 4여서 얘부터 4만큼 오른쪽, 얘부터 4만큼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1에서 1에다가 점을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C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C 바로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복수가 이런. 그 다음에 1106번에 절대값 있는데 절대값이 의미하는 게 뭐였죠? 혹시 절대값의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을까? 절대값이면은 일단 부호를 떼요까지 나가요. 부호를 없애도 돼요. 아니요, 플러스로 만들어도 돼요. 그건 아는데 절대값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계세요 혹시? 정확하다. 절대값이 의미하는 거는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수가 원점에서, 즉 0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거리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 없다라고 배웠던 거고, 그럼 우리가 얘가 2가 나온다는 거는 그럼 이 A가 될 수 있는 건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두 가지가 있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B가 될 수 있는 건 그러면 3이랑 마이너스 3 두 가지가 있겠다. 그래서 이걸로 조합할 수 있는 조합을 다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제일 작은 거부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3 2, 마이너스 3 2, 1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얘는 제 3, 4분면 얘는 3이에요. 야? 얘는 몇 사분면? 복습해야겠다. 얘는 2, 4분면. 얘는요? 4, 4분면. 얘는 1, 4분면. 그래서 이렇게 4개 4분면에 하나씩 만들어줄 수가 있다 라는 포인트입니다. 답답해. 목소리 크게 내고 싶은데 크게 나가지를 않으니까 답답하다. 약간 알지? 꿈꾸다가 자아가 갑자기 생겼을 때 그 자아가 생기다 말아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데 막 안 되잖아. 달리고 싶은데 안 뛰어지고 말하고 싶은데 말 안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답답해.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답답한 걸 못 찾는 거 아닌가, 그지? 응. 여러분은 제일 답답한 상황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이럴 때 좀 답답하다 이런 거 있으세요? 네. 언제 답답한데? 예? 동생이 말 안 들을 때요. 아니 그건 또 너무 그거다. 당연하다. 저도 가끔씩 저는 제가 더 나이가 어리지만 저 오빠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먼저 더 사회인이 됐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지. 남자는 군대를 또 갔다 오니까 내가 사회인이 더 빨리 될 수밖에 없어서 그 약간 사회인으로 경험을 조금 쌓는 입장에서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거 때는 숙제를 안 해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그런 거 있어요. 설탕을 하는데 소금을 넣을 때. 그건 답답한 게 아니라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당황 같은데 당황. 먹었는데 이제 하고 버려야지. 아니면 어떻게 잘 조리를 넣으면 되니까. 여러분은 숙제를 다 잘해봐서 제가 그런 경우가 없는데 다른 반은 숙제를 완벽하게 해오는 케이스가 더 적어서 그런 경우에 좀 답답하죠. 한 명만 더
다 해오면 너만 다 해봤으면 12명 완벽한데 왜 너가 망치냐 막 이런 느낌으로 그때 좀 샀다. 한 말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관점의 유리점은 왜 우리 상현이가 고쳐야 될 습관인 거죠? 제가 고쳐야 할 습관이요? 네. 숙제를 항상 언제 하시죠? 저요? 저 어제 학원 오기 전날 밤에 하지 않으시나요 혹시? 아니 근데 그럴 때도 있고 네. 미리 할 때도 있어요? 전날 밤에도 할 때도 있어요. 오. 저 오늘 사실대로 말하자면은 오? 저기였지? 아니 근데 마지막 페이지 130부터 133까지 못해가지고 오늘 했어요? 집에 와가지고 했어요. 아 그래도 다 해오시니까 뭐 다 해오면 괜찮은데 그거 좀 답답해. 제가 어제 숙제를 다 못해서 오늘 학교에서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갑자기 선생님이 막 부르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못했어요. 이거 있잖아요. 일교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좌표를 표현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몇 컴마 몇으로 표현을 할 때 얘가 x축이랑 어디서 만나는지를 먼저 보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4에서 만나니까 마이너스 4. 근데 쓸 때 저처럼 a 몇 컴마 몇 이렇게 쓰는 게 원래 맞아요. 얘가 기호로 나타낼 시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y축이랑 어디서 만나는지 보니까 6에서 만나서 마이너스 4,6. 죄송해요. 밑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b로 보면은 얘가 x축이랑 만나는 곳은 마이너스 1, y랑은 4. 그래서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c가 만나고 있는 것이 x랑은 마이너스 3, y랑은 마이너스 2여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d는 얘가 x축이 위에 있으니까 x축 위에 있는 아이들의 특징은 y가 0이다. 그래서 x값이 3이기 때문에 얘는 3,0이죠. 그 다음에 2에 보면은 얘도 x축으로 내려보면 2, y축으로는 3이기 때문에 얘는 2,4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서 5개 전부 다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기호에 익숙해지는 시간. 그 다음에 유형 4에서 혹시 질문? 100이래. 1110. 네. 자, 방금 제가 얘기했지만 x축 위에 있다가 의미하는 것은? 그치? 이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x축 위에 있는 아이들의 특징은요, x값만 있고 y가 없는 애들이고요. y축 위에 있는 애들은 반대로 x가 없어요. y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x가 없어서 y만 있어서 x만 있어서 각각 x축, y축 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친구는 x축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 y가 0이 되어야 해서 여기 y좌표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 3b 플러스 6은 0이다. 나는 b에 관한 1차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풀어주게 되면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걸 찾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는 이 친구는 y축 위에 있대요. 그러면 x가 0이라는 뜻이니까 얘를 0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 a 플러스 4가 0이다. 그럼 우리가 얘는 a 값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점을 또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하는 점은 y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일단은 얘는 될 수가 없네요. 얘는 마이너스 8이라서 아니고 얘는 마이너스 2라서 아니고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5라서 아니고 그 다음에 2a도 마이너스 8이니까 아니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돼서 y값이 0이 되죠.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아이는 5번이 됩니다. y좌표만 계산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x축 위에 있는 점을 원하니까. 이해? 알죠? 유형 5는 질문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유형 5 질문? 19, 20 말고 또 있으신가요 혹시? 다음 점. 18이요. 이렇게 3개 할게요. 괜찮죠? 17번은 할 수 있을 거예요. 18번을 하게 되면. 자, 18번에 있는 거를 일단 사각형인데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직접 점을 찍어보면 얘가 어떠한지 감이 올 것 같아서 옆에 있는 1111번에 대응하면 돼요. 여기다가 해야겠다. 미안해. 너네한테 건강관리하라고 그랬는데 감기몸살이었는데 감기와 되게 잘 걸리시고.
어제는 그래도 저 목소리 완전 멀쩡했어요. 어제 수업한 거 영상 유튜브 보면은 어제는 목소리 멀쩡했거든요. 근데 이게 월요일에는 여러분 수업하고 그 다음에 태장고 2까지 멀쩡하다가 월요일 8시에 미적분 수업하다가 갑자기 몸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미적분 끝나고 애들 다 가고 괜히 서러워가지고 이렇게 시무룩 하고 있다가 퇴근을 했어요. 이날 회의가 없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날에 이제 저는 이때 아침에 병원에 바로 갔어요. 아침에 바로 병원 가서 치료받고. 근데 이때는 코막힘이 진짜 심했어요. 근데 이게 약을 먹으니까 얘네들이 다 이렇게 배출이 되게 약을 먹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요일에는 이 콧물이 더러운데 이게 내려가면서 그 목에 가래로 지금 끼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목이 좀 아프니까 내일은 낫지 않을까요? 낫지 않을까요? 아 저거 소영이 저거 얼굴 저거 웹툰 그릴 때 저걸로 시작한대. 사람 얼굴. 맞아. 근데 딱 십자가는 아니고 좀 굵고. 구분 십자가. 이게 직업상 근데 목이 쉽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 자, 이거를 그려보죠. 저는 좀 정확하게 그릴게요. 정확하게 그려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표시죠? 직각 표시를 보는 직각 표시가 아니라 x, y랑 원점 표시를 한 다음에 자, 점을 찍어보죠. 마이너스 3,5라고 했으니까 마삼에 5에 해당하는 곳에다가 점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얘가 점 A라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여서 하나, 두 개 내린 다음에 여기다가 점을 찍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 마이너스 2라서 1, 마이너스 2 여기에 찍히게 되고 다음은 1,5여서 여기에 찍히게 되겠죠. 그럼 이거 4개를 연결하게 되면 무슨 삼각형이 되죠? 직사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인데 여기의 길이가 얼마예요? 얘가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에 갔으니 밑에 있는 길이는 4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몇이에요? 5, 8 5? 7이에요. 그치?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여 7칸에 갔기 때문에 7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넓이가 4, 7에 28이다. 이렇게 3번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좌표에 삼각형 또는 사각형을 넣어서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도형의 둘레를 줄 때도 있거든요. 가끔씩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럼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다 그림을 그려서 얘가 어떤 도형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어떤 도형이냐에 따라서 넓이 구하는 공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다리꼴이랑 평행사변형은 공식이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자, 우리가 이 A, B, O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얘를 좌표를 바꿔줘야 되는데 가에서 점 A가 X축 위에 있고가 의미하는 것은 Y값이 0이다 라는 걸 의미를 하죠. 근데 X좌표가 마이너스 5 라는 것은 X값이 마이너스 5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A는 마이너스 5,0이었구나 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점 B의 좌표가 1,4라고 하니까 이건 그냥 써놓을게요. B는 1,4입니다. 그 다음에 점 O는 X축과 Y축이 만나는 원점이죠. 그래서 얘는 0,0입니다. 이 친구를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떤 그림이 나올지. 자, 일단은 제일 쉬운 얘부터 찍죠. 0,0 얘 먼저 찍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A를 찍어볼게요. 마이너스 5,0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5칸을 가야 되죠. 근데 얘는 지금 X축 위에 있어야 되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를 찍어보려면 1,4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1,4니까 4칸 올라가겠죠? 여기에 점을 찍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건 이 점 3개를 연결해서 삼각형을 완성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오늘 잘 그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해주려면 밑변과 높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누구를 밑변으로 삼을까인 거예요. 근데 지금 밑변으로 삼을 수 있는 변이 여기와 여기와 여기가 있는데 우리는 웬만하면 기울어지지 않은 걸 선택하는 것이 문제 풀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밑변의 길이를 하나, 둘, 셋, 넷, 5칸을 봤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를 5라고 놓고 할 거예요. 그럼 이때 높이는 몇일까? 저기 삼각형의 4가 되겠죠. 그지? 이 높이는 여기로 해야 되죠. 둔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높이는 이
길이가 아니라 여기 길이를 재주어야 하고 그래서 얘가 하나, 둘, 셋, 네 칸을 올라갔기 때문에 높이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서 넓이는 10이 됩니다. 와. 이해 안 된 거 있으신 분? 너 그림 보니까 좀 이해가 괜찮죠? 아닌 말고 얘는 그림 그려줬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저처럼 이렇게 귀찮지만 이렇게 최대한 일정하게 나눠서 문제를 완전 일정할 필요는 없어요. 정확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야 어떤 도형인지가 확실하게 보여서 저처럼 그림을 그려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근데 20번은 밑변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AB의 길이도 모르고요. BC의 길이도 모르고요. CA의 길이도 몰라요. 모르는 이유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이런 삼각형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 넓이를? 톡 치고 싶다. 아, 톡 쳐서 평평하게 만들어? 여기를 내려서 평평해지게 만들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예은이가 말한 게 맞는데? 뭘요? 빼요? 직사각형에서? 맞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얘를 완전히 감쌀 수 있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축이랑 평행하면서 얘를 완전히 감쌀 수 있는 직선을 만들어 주려면 여기서 최대한 높이 있는 것을 감쌀 수 있어야 되고 제일 낮은 것을 감쌀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감쌀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완전히 감싸기 위해서는 y축과 평행한 세로를 그릴 건데 제일 왼쪽과 제일 오른쪽을 감쌀 수 있도록 이렇게 세로선을 그려줘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박스를 만들게 되면 정확히 이 삼각형을 감싸는 직사각형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 상태에서 넓이를 구해주려면 색칠되지 않은 세 개의 넓이를 전체 넓이에서 빼주시면 돼요. 자, 한번 여기를 번호를 매겨서 넓이를 구해볼게요. 제가 전체 직사각형에서 1번과 2번과 3번의 넓이를 구해서 빼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하는 식은 직사각형 빼기 1, 한꺼번에 계속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빼주시면 돼요. 자, 1번 넓이를 한번 구해보죠. 1번 넓이를 구해보면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밑변을 여기 삼을게요. 밑변의 길이 얼마게? 이것은 6. 아니 이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죄송할 건 아니고. 얼마야? 5. 정말? 4. 4.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갔다는 건 얘가 0, 1, 2, 3 이렇게 4개를 간 거예요.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4가 돼요. 그 다음에 높이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1에서 2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높이는 1이 돼요. 그럼 1번의 넓이는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에 의해서 길이는, 길이된다. 넓이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2번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밑변 삼을게요. 얘 밑변의 길이가 얼마게? 한 3 정도 아예 3이에요. 맞네. 왜 3이냐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갔어요. 여기가 2잖아. 마이너스 1부터 0, 1, 2 이렇게 3칸을 간 거예요. 그럼 얘는 높이가 얼마가 될까? 이건 5, 4예요. 나비? 찍지 말고 당연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기가 1이잖아. 1이지. 아, 1에서부터 0, 저기까지구나. 마 1, 마 2, 마 3에서 4개를 갔기 때문에 4가 돼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해서 6이 됩니다. 이게 2번. 그 다음에 3번. 3번에 보면은 얘도 밑변의 길이를 구할 건데 아까 여기가 4라 그랬거든? 근데 여기가 3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얼마야? 1. 그 다음에 높이는 얘가 1이라 그랬고 얘가 4라 그랬어. 그럼 여기 높이는 5가 될 수밖에 없겠죠. 3분의 넓이, 당연히 분수였구나 이거.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5를 하는데 약분이 안 되면서 얘는 넓이가 2분의 5가 됩니다. 그렇다면 더하기를 쓰는 것보다 빼기를 쓰는 것이 더 낫겠네요. 분수 계산을 한 번 하려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번과 2번과 3번을 모두 빼줄 겁니다. 자, 그럼 요거 계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죠? 가로가 4, 세로가 5.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하니까 20. 그럼 20에서 2를 빼고 6을 빼고 2분의 5를 빼주면 돼요. 20 빼기 2는 18 빼기 6은 12. 그래서 12 마이너스 2분의 5만 하면 되기 때문에 2분의 24에서
2분의 5를 빼야 돼서 계산하면 2분의 19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2분의 5를 2.5로 바꿔서 빼면 9.5 더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분수가 조금 더 깔끔할 겁니다. 틀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4분면. 자, 유형 6 질문. 유형 6의 질문. 번호가 1111번을 틀렸어요. 1111이요? 네. 한참 전에 치는 한. 그러네. 야, 너 여기 피고 있냐? 떠고 있냐? 아까 이거 끼고 있는데 여기를 끼고 있는 거 어땠지? 아, 자, 그럼 없으면 제가 1124번만 할게요. 자, 우리가 저 순서상에 똑같은 건 뭘 의미하죠? 그치, x끼리 y끼리 똑같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아, 진짜 안 채워지는 것 같다 이거. 분필이. 내가 한 2번을 지워야지 완전히 지워지는 느낌이에요. 이게 뭐? 원래 게 더 좋아요? 일단 그 쓸 때 촉감은 그 두께감이 있어서, 그리고 얘는 너무 얇아가지고 세게 쓰면 부러질까봐 좀 힘 조절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너무 연하지. 얘를 좀 갈아서 좀 뾰족하게 만들어주면 그래도 좀 두껍게 나올 텐데 이게 좀 너무 얇아가지고 얇아. 그리고 얘가 쓰는 게 좀 뭐라 하지? 좀 거실거실한 느낌이에요. 좀 부드럽게 나오잖아요. 이거 쓰다가 이거 쓰잖아. 와, 너무 좋아. 세상 부드러워. 잘 보이죠? 그리고 두꺼워서. 그래서 좀 이제 좀 우리 소민이나 시윤이가 앉아있는 맨 뒤까지 훨씬 잘 보이게 하려면 박어로 뭘 쓰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제 대학생 대부분이 색깔은 예쁘지만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렇게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순서쌍이 똑같아지기 위해서는 x끼리 y끼리 똑같아야 돼서 우리가 x끼리 똑같다라고 식을 세우게 되면 얘랑 얘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3-2의 2가 a-6이랑 똑같아야 된다 라고 식을 세우면 되고, y를 비교하게 되면 b 플러스 4랑 5b가 똑같다 라고 방정식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방정식을 하면 되고, 여러분이 지금 저랑 여기 적합표현과 그래프 부분을 공부하면서 느끼고 있으시겠지만 여기는 생각보다 방정식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차 방정식이 활용은 괜찮은데 나머지가 좀 완전히 숙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좀 복습을 조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때 우리가 점 A, B를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하는 점은 3,1입니다. 얘는 둘 다 플러스니까 제 몇 사분면? 제 1, 4분면.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제 1, 4분면이죠. 자, 유형 7 질문. 이거 근데 좀 실수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질문 있을 것 같은데. 7명 전원 다 이거 4개를 다 왔을 거라 생각이 들지 않나요? 좀 28개의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유형 7이요? 네, 유형 7이요. 27이요? 27. 또 없으신가요? 근데 27 하면 28에서 이게 될 텐데. 28을 하면 27이 되네. 틀렸는가 자네. 그럼 26이요. 26이요? 네, 너무 좋아. 어떻게 알아요? 예? 선생님인데 모르겠어요. 이거 한 번만 더 내릴게요. 죄송해요. 11에서 그렇게도 그런가? 제가 아직도 팔 조심하게 조심해야 돼서. 팔이요? 그 예전에 전여외과 막 자주 갔다 왔었잖아. 근호가 제일 요즘은 안 아픈데 아프던이라고. 무리하지 말라 그래서 무리 안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거 스크롤을 좀 이게 좀 문제 좀 높게 띄워놓고 했었는데 요즘 좀 무리 안 하려고 낮춰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 4사분면. 사실 그만큼 판사를 좀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치. 너 치마 진짜 더럽다. 자, 그 다음에 저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A 플러스 B보다 얘를 먼저 쓸 거예요. 우리가 부호 판단을 할 때는요, 첫 번째 혼자 있는 애를 먼저 봐요. 예를 들어서 A가 0보다 크다라거나 뭐 B가 0보다 작다라거나 이런 애들이죠. A랑 B가 같이 있는 거 말고 혼자 있는 거를 먼저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걸 먼저 봅니다. 예를 들면 AB가 양수라던가 아니면 AB가 음수라던가 곱해진 거를 먼저 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는 것이 나머지를 봐주시면 돼요. 뭐 A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던가 A-B가 0보다 작다라던가 이런 애들 있죠? 그럼 나머지 애들을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 곱하기를 먼저 볼 건데 A 곱하기 B를 했더니 양수가 나왔대요. 근데 우리가 곱하기를 해서 양수가 나왔다는 건 어떤 힌트를 준 걸까요? 얘네 둘이? 뭐가? 플러스는 같아요. 플러스인지 몰라요. 플러스인지 모르지만 둘이 부호가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부호가 같다라는 의미를 둘이 곱해서 0보다 크다라고 수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제가 수학적으로 표현한다 라고 말한 이유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얘가 그럼 이렇게 이런 조건이 있다. 그렇게 하면 XY가 0보다 크다 하면 XY는 각각 얼마인가 이런 거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곱해서 양수니까 둘 다 부호 똑같아야 되네. 근데 두 가지 케이스 중에 똑같은 건 얘니까 답이 얘겠다. 이런 식으로 고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에서 나온 조건은 A 플러스 B가 0보다 크대요. 근데 둘이 부호가 같으면서 더한 게 양수가 되려면 A, B의 부호가 어때야 돼요? 둘 다? 둘 다 양수여야만 더했을 때 양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A, B는 결국 양수니까 몇 사분면? 네. 1사분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둘 다 양수이기 때문이죠. 28번에서 한번 복수 차원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얘가 왜 B 플러스가 맞느냐? 얘 거랑 거의 똑같은데요. 저 A가 B보다 작다 때문에 그래요. 저거를 고지못대로 보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똑같은 수를 빼줄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B를 달아볼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A-B가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AB가 0보다 작다야.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두 개를 보면 방금 위에서 했던 거랑 거의 똑같잖아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곱해서 우리가 음수가 나왔다는 것은 얘네 둘이 어떻다는 뜻? 그치?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부호가 다르다는 뜻인데 여기서 두 개를 뺐을 때 음수가 나온다. 우리가 빼기를 해서 음수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오른쪽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교 대상으로 3 빼기 2와 2 빼기 3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3 빼기 2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인데 그래서 우리가 왼쪽이 더 크면 항상 양수가 나오고 오른쪽이 더 크면 음수가 나온다 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른쪽이 더 큰 게 사실 여기 나와 있지만 만약에 얘만 나온다면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더 커야 되는구나. 근데 부호가 다르니까 당연히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얘가 더 크려면 A가 양수예요? B가 양수예요? B가 양수일 수밖에 없죠. 항상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큰 값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A가 마이너스, B가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만들어주게 되면 여기서 만들어줬네 근데. 그럼 우리가 A의 부호는 뭐라고 찾았어요? A의 부호는 마이너스. 근데 A-B 자체가 0보다 작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으니까 얘도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점은 4번밖에 안 되겠네요. 애초에 2번은 안 되겠죠. 일단 문제에 맞지가 않으니까 같은 4분면 위에 있는 점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2번은 4분면에 있지 않으니까 2번을 고르시면 절대 안 되겠죠. 마지막 유형 8 질문. 8질문. 33인데 1133 33. 23이라고 들어서 깜짝 놀랐어. 누구 31. 뭐가? 31. 두개 할게요. 근데 시윤이는 항상 맞았을 때 풀이가 궁금한 걸 물어봐요. 틀린 걸 물어보지 않고. 저번에 틀린 거 하나 물어봤어요. 그 실수도 틀렸던 것들 아닌가?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막 2 더하기 5였는데 갑자기 막 6이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막 5를 써야 5라고 계산해놓고 6을 쓴다던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실수니까. 자, 우리가 얘가 제2사분면 위의 점이라고 합니다. 2사분면이면 x랑 y가 각각 부호가 어떻죠? 마플 맞불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이 마이너스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a가 양수가 될 거고 b는 그냥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랑 b가 둘 다 양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제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찾기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이건 몇 사분면? 4사분면.
4분면. 그 다음에 여기다 넣으면 플러스니까 얘가 몇 사분면? 1사분면.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양수니까 둘 다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서 3사분면이 될 거고, 그럼 양수 더하기 양수는 무조건 양수. 양수에 마이너스 달았으니까 얘는 음수. 이건 몇 사분면? 4사분면. 그 다음에 B분의 A가 A랑 B의 부호가 똑같으니까 나누기를 해도 부호가 똑같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A, B는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플러스. 얘가 몇 사분면? 2사분면. 그래서 답을 5번을 골라주시면 1사분면 고르는 거구나. 1사분면 고르는 거니까 답이 2번입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갑자기 4번이 나와가지고 라고 한다. 33번. 4사분면 위에 있는 점은 부호가 가까워 어떻게 되죠? 뿔마.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B가 양수가 되어야 하고 A, B는 음수가 되어야 한다. 그럼 제가 곱하기를 먼저 보라고 그랬죠? 자, 그럼 곱하기에서 곱한 게 0보다 작다는 건 둘이 부호가 달라요. 아까 부호가 다르다 했는데 네 글자로 줄였어요. 부호가 달라요. 근데 부호가 다른데 뺀 게 0보다 크다는 것은 왼쪽이 더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왼쪽이 더 커야 되니까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를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만 양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그 상태에서 A가 양수라면 마이너스 2A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겠죠. 양수에 음수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자, 그러면 얘가 없이 생각해 볼게요. A가 양수고 B가 음수예요. 그럼 B분의 A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나누기 음수를 했으니까 양수. 음수가 나오죠. 곱하기 나누기는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음수인데 거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서 얘가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인 골라달라 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여기까지 숙제 문제 풀이 끝이고, 이거 대표 문제 바로 풀어볼까요? 그래프. 고영이 대학 가르쳤던 애 이름이 역동관으로 같은 친구. 공부 잘해요? 그럭저럭 해요. 저희보다 잘한다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친구였어요. 나이가 몇 살인가요? 고2요. 오. 근데 또 이해력은 좋은데, 그 뭐라 하지? 이해력이 좋으나 좀 잘 까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 마치 우리 상현이 같은. 저는 이해력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상현이 이제 이해력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까먹는 경우가 조금 있어서 숙제할 때 곤혹스러운 좀 그런 느낌. 자, 34번. 호영이가 집에서 200m 떨어진 학교까지 갈 때를 쟀다고 합니다. 200m? 네, X축은 분이고요. Y축이 거리예요. 그래서 얘가 200m에 닿은 순간 끝났죠. 거리가 200m니까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리를 이렇게 쭉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얘가 처음에 0부터 200까지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로가 의미하는 게 여기가 집이고 여기가 학교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얘가 지금 뭘 한 거냐면 집에서 학교까지 2분 만에 100m를 갔어요. 그럼 원래 4분 만에 도착을 하는 게 맞거든요? 너 그럼 자겠어. 근데 거기에서 얘가 학교에서 다시 집 쪽으로 50m를 간 거예요. 마이너스 50m가 됐어요. 갑자기 가다가 맞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문구 좀 불렀어야 되는데 하고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시간을 보내고 뭔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보내고 다시 출발을 해서 학교까지 이렇게 도착을 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거 해석한 상태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우리는 옳지 않은 것을 골라줘야 합니다. 자, 집에서 출발하는 멈추지 하고 100m를 갔다 맞나요? 맞을까? 멈추지 않고 100m를 갔대요. 네. 네, 이건 맞아요. 얘가 100m를 갔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100m를 가는 동안에 처음에는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얘가 이거는 맞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도중에 1분 동안 멈추었다라고 했는데 멈춘 순간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3분에서 4분이 될 때까지 딱 1분 동안 멈추었고 그 다음에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총 걸린 시간은 몇 분이에요? 7분. 그치? 얘가 다시 돌아오는 바람에 4분 만에 갈 수 있었던 게 7분이 걸렸죠. 그
그 다음에 집에서 100m 떨어진 지점을 두 번 지나서 학교에 갔다라고 하는데 집에서 100m 떨어진 점이 두 번인 걸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일단 패스. 그럼 5번에 집에서 출발하는 5분 동안 움직인 거리가 100m래요. 근데 5분 동안 이렇게 갔어요. 움직인 거리가 100m일까요? 아니요. 어떻게 알 수 있지? 이거 두 개가 공간인 건데 지금. 중간에 진 것도 있잖아요. 슉 남기보다 뭐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가 처음에 100m를 갔다가 50m만큼 돌아갔으니까 얘가 움직인 거리는 여기는 멈춘 거니까 100에다가 50을 더해서 얘는 150m를 갔어요. 그래서 얘가 틀린 말이 돼요. 150m를 갔으니까. 얘가 틀렸는데 그럼 4번이 왜 맞는지 볼게요. 집에서 100m 떨어진 지점을 처음에 갔었어요. 갔었는데 얘가 가서 맞다 하고 돌아갔죠. 그 돌아가 다시 사서 다시 학교로 가는 길에 100m인 지점을 한 번 더 지났어요. 즉 얘가 100m가 되는 순간이 몇 군데가 있는지를 봐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 지났다는 게 맞는 말이 돼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 안 된 거 있으시는 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1, 3, 8. 이거는 우리 옛날에 저랑 그래프 하신 분들은 옛날에도 이거 비슷한 거 봤어요. 이거 3번이에요. 내가 스코에 진짜 아깝다. 한번 찍어봤고. 미안해. 어떡할 거야. 여기 짜증나는 게 소실 때마다 마스크를 중간중간 벗을 수가 없어서 그 얼굴이 되게 더워요. 옛날에 어떻게 하루는 이러고. 아, 재채기 들어가. 자, 여기다가 물을 채울 거예요. 근데 물을 채우게 되면 처음에 얘가 시간당 일정한 양의 물을 넣어요. 그럼 일정한 양의 물을 넣으면 당연히 병이 뚱뚱할수록 높이는 천천히 올라가겠죠? 똑같은 물을 넣었을 때. 근데 병이 얇으면 얇을수록 갑자기 홀록 들어가니까 높이가 금방 찰 겁니다. 자, 그걸 의미하는 건데 그럼 지금 그걸 비교했을 때 여기는 조금 뚱뚱한 물병이고 여기는 좀 날씬한 물병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것처럼 생겼어요. 그럼 처음에는 물을 넣을 때 어떨까요? 일정한 양만큼 물을 넣으니까 높이도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그럼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를 골라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굽어져 있는 거는 고르시면 안 됩니다. 일정하다는 우리가 아까 고든 직선으로 그렸기 때문에 일정하게 증가하면 고든 직선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물병의 넓이가 줄어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정도로 찼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차겠죠. 그지? 그 중간에 그 속도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끝까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얘는 지워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결국은 얘랑 얘 차이인데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채우는 게 높이가 더 빨리 올라가요? 여기가 더 빨리 올라가요? 그렇지, 여기서 높이가 더 빨리 올라가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더 빠를수록 어떻다고 했냐면 이렇게 돼야 돼요. 더 느릴수록 이렇게 점점 경사가 낮아져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느렸다가 빨라진 거니까 완만했다가 가파라지고 있는 이 4번을 골라주셔야 합니다. 얘는 우리가 이거 뒤집어 넣어야 돼요. 이거 뒤집어 놓은 채로 채우게 되면 5번이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숙제 때 하시면 되고 와, 소식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비례. 이거 조금 나가긴 나갈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다음 주까지 이거 진도를 끝낼 거라서 못 끝나게 될 수도 있겠지만 뜯으면 너 진짜. 그냥 활용 문풀은 반반 나눠서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이따가 그건 꼭 해드릴게요. 그 1문제까지는 제가 무조건 해드릴게요. 아무리 못해도 프리뷰는 다음 날 하다가 1은 꼭 할게요.